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만이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기존의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의 발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를 다한 인공위성들은 지구의 궤도 위에서 우주 쓰레기로 남아 인간의 우주 활동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 우주 쓰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런던 최고의 바텐더들이 모여 칵테일 만들기를 겨루는 곳에 로봇 도전자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대결 모두 사람이 우승했는데 칵테일의 맛보다는 인간 바텐더와 오붓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최 후보자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안팎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소가 마련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첫 출근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시점이라며 기초를 철저히 다진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식의 접근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소재 관련 그리고 기타 기술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R&D 프로세스를 점검해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이자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구하는 뉴럴 프로세싱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서울대, 카이스트 등이 개설한 이 연구센터는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1991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 등에서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도 갖췄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현장 경험과 연구 경력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기초과학하고 산업기술하고 연결한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모레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 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나머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했습니다. 일본이 속한 가의 2지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의 2지역은 수출 심사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송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미 벨기에에서 일부 핵심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 간부 출신인 한양대 박재근 교수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있는 한 업체에서 일본이 지난달 초부터 수출 규제를 가한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교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최첨단 칩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를 6에서 10개월 단위 물량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가 벨기에 공급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 JSR과 벨기에의 한 연구센터가 2016년 설립한 합작 법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한 1차 수출 규제를 가한 이후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3개 가운데 첫 번째로 허가가 나온 품목입니다. 이에 대해 박재근 교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측에서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뷰하지 않았다며 니혼게이자이 측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영남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부산 백스코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 참여단 영남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정책 참여단 1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박의 저항유를 조기 도입하는 것과 미세먼지를 평균 이상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는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달 내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에는 제2차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오는 10월 중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산업계가 큰 그 부담을 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에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런 그 방책을 세워야 되겠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달 2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 설비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합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설비 제작 설치 비용의 최대 60%,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스마트 설비를 개발한 업력 2년 이상의 환경기업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주 폭우로 인한 미얀마 산사태 사망자가 최소 5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얀마 당국이 생존자 수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소방당국은 동부 몬주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자 수가 11일 밤까지 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지난 9일 오전 수도 네피도에서 남쪽으로 430km 떨어진 몬주 파웅읍의 한 마을에서 폭우로 마라산의 산비탈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주택 27채와 차량 5대가 쏟아져 내린 진흙더미와 바위 등에 묻히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군경 등 수백 명의 구조대가 주말 동안 진흙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사체를 끌어냈지만 흘러내린 진흙의 양이 워낙 많아 구조와 수색 작업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수영법을 생존 수영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되는데요. 무엇을 배우는지 류충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해 옆 사람과 팔짱을 끼고 둥글게 원을 만듭니다. 서로 몸을 의지해 쉽게 가라앉지 않고 구조대가 멀리서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뭔가 같이 하니까 단합심도 느껴지는 것 같고 나중에 표류 됐을 때도 생존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뒤로 누워 양팔을 좌우로 벌리는 입새뜨기는 물에서 버티는 기본 자세입니다. 등을 웅크린 채 바닥을 보는 새우등뜨기는 체온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구명 장비가 없을 때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자 봉지를 잡고 누우면 아이는 물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른도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부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물에 떠 있으면 그 안에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65명으로 3명 가운데 2명은 여름철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가장 많았고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생존 수영은 필수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은 한 해 4시간 이상 배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돼 모든 초등학생이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을 익혀야 합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우주 공간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우주 쓰레기의 정체는 무엇이고 줄이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지센터 최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주 쓰레기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이 존재하나요? 네, 인공위성은 인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구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돌게 하는 우주 비행체인데요. 예.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에 지금 현재 62년이 지났고요. 현재 8,600여 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 궤도에 남아있는 것이 약 5,200여 개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 50%가 안 되는 2,400여 개 인공위성만이 고유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합우주작전본부인 시스팍에서 전 지구적인 관측을 통해서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약 4만 4천여 개의 인공우주 물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중 2만여 개가 지구 궤도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 10% 정도만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중국의 실험 우주 정거장이죠. 이 텐궁 1호가 통제를 잃고 지구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네, 지금까지 약 2만 5천여 개 정도의 인공우주 물체가 지구로 떨어졌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400여 개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할 때는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공위성의 재질이나 크기 그리고 재질 형상에 따라서 약 10에서 40% 정도만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고요. 다행히도 지구 대기 마찰에 의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작년 4월에 추락한 중국 우주 정거장 텐궁 1호는 약 8.5톤의 스쿨버스 크기 정도의 크기였고요. 예. 또 우주 정거장에 사용된 독성이 강한 연료가 네. 하이드라진이라는 그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하는 파편이 적어도 1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락 위치와 그다음에 시각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텐궁 1호의 경우에는 또 마지막 궤적에 한반도가 포함이 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인공우주 물체 추락 충돌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우주위험 대책반이 소집이 되었고 또 우주위험 위기 발령 경보도 발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직 직접 겪은 적은 없지만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인공위성 추락을 예방하는 해결책 같은 것은 없나요? 네. 고도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지만 지구의 궤도에 올라간 것은 자연적으로 언젠가 지구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인공위성의 추락 위험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을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지구로 안전한 곳으로 재진입을 시키는 것인데요. 네. 직접적인 제어나 자연적인 제어로 대기권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예. 하지만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나사에서도 우주 파편의 그 발생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궤도에서는 임무 종료 후에 25년 이내에 궤도를 감소시키라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지구로 재진입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진입이 불가능한 고도가 있습니다. 네. 정지궤도 36,000km 정도 되는 정지궤도에서는 지구로 떨어뜨리기보다는 고도를 한 100에서 200km 정도 상승시켜서 폐기궤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영역을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통제가 된다면 괜찮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그대로 지구 궤도에 남아있게 됩니다. 네. 인공위성의 발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우주 공간이 혼잡해지면서 우주 쓰레기로 인한 이런 인간의 우주 활동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또 우주 감시 분야의 국제 협력, 정책의 필요성이 또한 강조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유엔 코포스와 또 국제우주파편위원회 IADC라는 곳에서는 우주 파편 감소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주개발국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서 우주개발국들의 자발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지구 궤도에 남아있는 우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나요? 현재 관측 성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약 2만여 개 정도의 정도인데요.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90% 정도는 우주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를 사실 관측할 수 있는 장비는 광학 망원경과 레이더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는 레이더의 경우에는 저궤도의 고도 1000km 이하에서 약 10cm 정도 되는 인공우주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지가 되지 않는 1cm급 수센티미터급의 잔해물들을 보면은 현재 약 50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만여 개 중 90%가 우주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래도 인공위성의 고도가 한 1,500km 정도에서는 초속 7에서 한 8km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엄청 빠르군요. 네, 보통 K2 소총의 속도가 총알의 속도가 초속 1km 정도라고 하니까요. 인공우주 물체의 속도는 총알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cm 크기 알루미늄 구가 한 1.4g 정도 되는데요. 이런 알루미늄 구가 인공위성과 충돌을 하게 된다면 인공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운영을 어렵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주요 부품에 충돌을 한다면 전체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만약 그거보다 큰 10cm 크기의 알루미늄 구라면 인공위성이 전체가 파손이 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로 인해 예를 들어 통신위성의 기능이 상실이 된다면 사실 위성 한 대의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에서 우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 임무를 다했을 때 스스로 폐기하는 임무 후처리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우주 공간으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능동적인 제거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우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임무 후처리 방식을 적용을 해서 우주 발사체를 설계할 때부터 분리된 단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클린 발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이 또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도록 남은 연료와 추력기를 이용해서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하거나 또 폐기 궤도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동적인 제거 방식으로는 사실 인공위성을 직접 보내서 뭐 작살, 그물 또는 로봇팔 등을 이용을 해서 직접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아이디어들이 실험이 되고 또 기술이 확보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주 쓰레기 경감 조치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부터 네. 알아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재 미국은 지구 궤도에 있는 2만여 개의 우주 물체에 대한 궤도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추락 위험이나 충돌 위험을 경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스페이스 펜스라고 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지금 개발을 했고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더의 성능이 저궤도에서 2에서 3cm 정도의 우주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무궁무진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또 우리나라도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서 우주위험 대응에 기본적인 인프라인 우주감시 레이더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초 연구만을 수행하는 네. 단계이긴 합니다. 네. 네, 앞서 뭐 우주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방법들이 나오고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궤도에 남아있는 우주 쓰레기를 딱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예.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우주 쓰레기 경감 조치를 시작을 해서요. 궤도 위에 있는 우주 쓰레기를 이제 없애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주 개발국들이 우주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임무 후처리 방식을 통해서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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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런던 최고의 바텐더들이 모여 칵테일 만들기를 겨루는 곳에 색다른 도전자가 함께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온 로봇 바텐더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팔이 벽장에서 칵테일용 쉐이커를 꺼내듭니다. 수백 개 병이 매달린 천장으로 팔을 뻗어 음료를 따르더니 신나게 흔들어댑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로봇 바텐더 톤입니다. 6개 축이 달린 2개의 팔이 다양한 음료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따라내 흔들어 섞습니다. 섞는 동작은 뉴욕 시어터 발레단의 이탈리아 안무가 마르코 펠레의 몸짓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우아한 몸짓으로 1시간에 80잔 이상 칵테일을 만듭니다. This is not like to replicate standard cocktail. This is to allow people to play with their creativity and create new combination of ingredients. 런던 최고의 바텐더 7명과 실력을 겨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네그로니 칵테일. 엇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맛의 차이는 명인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I'm not feeling particularly threatened, no. It's a very impressive piece of kit, but I think of all of the industries to try and usurp mankind in, bartending is probably the hardest for a robot to succeed. 자유과제로 승부한 두 번째 대결에서도 우승은 사람 몫이었지만 승부는 꼭 음료의 맛이 가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a bit of a laugh. But for me, the bartender is always going to win because I want to have a conversation, I want to engage, I want to tell them that I like a long drink, fresh. 바텐더와의 오붓한 대화는 어렵지만 영국 돈 7파운드면 로봇이 만든 특별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로봇 바텐더를 볼 수 있는 이 특별전은 이달 26일까지 열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값비싼 히토류를 덜 사용하면서도 자성이 더 강한 나노 자석이 개발됐습니다. 한양대 연구팀은 히토류 함량은 줄이면서도 성능은 1.46배 끌어올린 나노 자석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 자석은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줘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주로 쓰이는데 여기에 히토류를 사용하면 자성이 오랫동안 유지돼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연구팀은 히토류 사용을 줄이고 연구 자석에 철과 코발트로 이뤄진 물질을 코팅한 결과 기존 히토류계 연구 자석보다 에너지 밀도가 1.46배 높은 자석이 개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자성 재료 구조적 문제와 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성균관대 연구팀은 금속 내부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핫전자를 오래 붙잡는 기술을 개발해 기존보다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핫전자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잘 전환하는 매개체인데 1조분의 1초 만에 소멸하는 데다 확산거리가 짧아 오래 붙잡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핫전자를 오래 잡아두기 위해 금속 방막 위에 금 나노 구조체를 쌓고 그 위에 페로보스카이트 소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핫전자의 수명이 기존보다 약 22배 길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전지는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12배 더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깬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품은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고 영화와 방송 등 전문가 수준의 영상 촬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발로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일본 소니에 앞서가며 기술 초격차를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이사와 박규수 대경 PNC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석 대표는 맵클라우드 기반의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과 5G 기술을 활용한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제약과 화장품 용기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자체 용기 개발과 생산, 수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품위 있게 죽음을 막고 싶다며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는데요.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도 6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30만 명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법 시행 1년 11만 5천여 명이던 등록자는 최근에는 매달 3, 4만 명씩 늘어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녀별로 보면 여성이 70%나 돼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5만 8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이뤄지는데 아직은 환자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나 돼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술도 당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서 지난 3월 말부터는 체외생명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살이 찌도록 만드는 단백질의 작동 원리가 규명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토니비피 단백질이 백생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방 분해를 감소시켜 비만과 당뇨병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의 지방세포 안에 토니비피 단백질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실험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토니비피 단백질을 감소시킨 쥐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했고 지방간 등 대사 질환이 개선됐습니다. 연구팀은 토니비피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자 지방을 축적하는 백색 지방세포에서 특정 수용체 발현이 억제돼 에너지를 소비하는 갈색 지방세포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만 12살 여성 청소년 중 HPV, 즉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비율이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에서 2007년생 여성 청소년의 HPV 감염증 백신 접종률이 49.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살 여성 청소년에게 해당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 제공하는데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45만 7천 명입니다. 이 중 2006년생은 올해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에도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07년생은 내년까지 1차 접종을 마치면 됩니다. 보건당국은 접종을 아직 안 한 경우 남은 여름방학 동안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최근 인공 유방 보형물 이식과 관련해 제기되는 희귀 암 발병 우려에 대해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학회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발병 초기 보형물과 피막을 제거하면 항암 치료 없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FDA도 연구 결과에 따라 수술한 환자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보형물 제거는 권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든 질병이 그렇듯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해 갑작스러운 유방 크기나 모양 변화, 피부 발진 등이 생기면 신속히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권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 17명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야자나무 숯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은 뒤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유독성이 있는 질산과 황산 혼합액 3톤이 누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공장 일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저장 탱크에 있던 질산과 황산 혼합액 10톤 가운데 3톤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천안시는 금강유역 환경청이 주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요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화학물질 회수 작업 등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또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모 아파트의 물 저장 시설을 청소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원수에 철이나 망간이 흘러들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고 붉은색 수돗물이 나온 인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 전부터 포항시 북구와 남구 일부 지역에서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 해상과 변산반도, 월출산 등 국립공원 3곳의 자연자원 조사 결과 총 53종의 신종과 미기록종 생물자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도해 해상에서는 신종 1종, 미기록종 29종, 변산반도에서 신종 2종, 미기록종 6종, 월출산에서 신종 2종, 미기록종 13종이 각각 발견됐습니다. 신종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종이고 미기록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종입니다. 신종 5종은 고등균류 3종과 곤충류 2종입니다. 미기록종 48종은 고등균류 25종, 진정거미류 13종, 곤충류 10종입니다. 연구진은 새로 발견된 53종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국가생물 종 목록에 올릴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갈수록 더 고도화된 우주 쓰레기 제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그물을 발사해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용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우주 물체를 수거할 수 있는 로봇 집게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미 콜로라도대는 끈끈이 풍선으로 수거하고 일정량을 채우면 폭발해 대기권에서 소멸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고안된 방식 중에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인류의 공동 목표에 기여하자는 공감대 형성으로 각국이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력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